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성과도 꽤 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과 올해 특히 이런 장에서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 좀 장이 좋았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500, 700 정도는 주식으로 벌었던 것 같아요. 올해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주식으로 짠 투자라라는 책도 이제 출간을 하시고 본격적으로 이제 주식 투자랑 병행을 하고 계신데, 일반적으로 요즘에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이제 뭐 사서 모아라, 단기 투자해라, 요런 방식이랑은 좀 다른 방식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고수들 인터뷰를 되게 많이 하면서 주식 고수들도 인터뷰를 많이 해서 따라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다 망했어요. 부동산은 되는데 주식을 왜 안 돼? 그건 너무 막 당혹스러운 거예요. 나는 이렇게 손해를 본 적이 없었는데 주식을 다 손해를 보네? 처음에는요. 이제 저는 모든 게 문제가 생기면 어떤 식이냐면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요.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나 왜 돈 못 벌어? 아니 나 고수들 만나가지고 걔네들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돈 못 버냐고. 이것도 너무 화가 나. 또 분노가. 지구는 못 살고 안 되는 것도 못 참고. 원점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뭔가 문제가 있다.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나와 안 맞는 거 아닐까? 돈을 번다는 건 뭘까? 어떻게 해야 돈을 벌지? 주식으로 돈을 번다는 거. 딱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 어차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언제가 싼 게 중요하지? 어떤 종목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 종목 선택이 중요해? 타이밍이 중요해? 타이밍인 것 같아. 그럼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 시장의 흐름을 읽어야지.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읽어? 그럼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완전 관점을 바꿨죠.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주식 투자를 했던 거는 탑다운 방식, 거시경제의 흐름을 읽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 확률이 낮은 바텀업 방식이었어요. 종목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많은 종목들 중에서 코스닥, 코스피에 상장된 거에 몇 천이 되는데 이 몇 천 개 오르는 확률과 전체적인 시장이 오르느냐 나르느냐의 이 확률 게임, 동전지집게 똑같잖아요. 내일 코스피가 오를까? 레버리 투자하면 돼요. 내일 코스피 떨어질까? 인버스 투자하면 돼요. 굉장히 단순한 확률 게임이에요. 그쵸. 내가 어떤 게임을 할 것인가? 난 이 게임이 나은 것 같아.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ETF를 하기 시작했죠. 그럼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성과도 꽤 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과 올해 특히 이런 장에서 올해 혹시 올해도 벌었죠. 작년 같은 경우에 좀 장이 좋았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500, 700 정도는 주식으로 벌었던 것 같아요. 국내랑 해외를 합쳐서. 작년에 주식으로만 한 4, 5천 벌었나? 올해는 한 1,000만 원 정도 벌었어요. 요즘 장에는 일단 수익이 낮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물타기를 되게 잘해요. 물타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멘탈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넣었는데 마이너스가 한 30%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엑시트 할까요? 지금 100만 원 있잖아요. 1,000만 원 넣으면 돼요. 역시 스케일이 다르세요. 삼성전자도 작년 이맘때 탈출을 했는데 1,000만 원 가지고 있었어요. 삼성전자 탈출하셨구나. 1,000만 원 가지고 있었는데 8천만 원 넣었어요. 1억 만든 거죠? 무조건 될 수밖에 없는 물타기법. 전 주식 투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1억이 있어요. 그럼 1,000만 원만 운영을 해야 돼요. 만에 하나 내가 물렸을 때 나머지 9천으로 때려 박아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굴리는 거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해야지 내가 1억 있으면은 1억을 다 넣었다? 그럼 어떻게 관리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손해보고 나올 수가 없는 방법인 거죠. 그리고 기간이 길지 않아요. 어느 정도 잡고 하시나요? 일주일 정도요? 최근에도 원유 들어갔다가 원유 한 일주일 만에 나온 것 같아요. 혹시 그럼 몇 프로 정도 5% 수익 내고 나왔죠. 그러면 나는 몇 %% 벌면 나오겠다 이런 기준은 정해놓고 들어가시는 건가요? 뒤도 안 보여요. 지금 보니까 수익이 더 났더라고. 6% 올랐더라고. 그래서 신경 안 써. 난 그래도 먹고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멘탈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약간 멘탈이 강하더라고요. 근데 뭐 한 1억 넣어서 3천 없어져도 이 정도 배포가 있어야 가능한 투자법이다. 뭐 한 4천 날려도 나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그러면 요거 보시는 분들이 나도 특히 요즘 장이 또 쉽지 않고 하다 보니까 나도 저런 투자법으로 한번 투자를 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그럼 최소 종잣돈 얼마 정도 있어야 될까요? 저 같은 멘탈을 내려고 하면 진짜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겪어야 돼요. 제가 원유로도 막 많이 날려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저만 지금 제가 2015년부터 주식 투자를 했으니까 꽤 오래죠. 물론 저기 이제 뭐 아재분들 뭐 10년이 사신 분들
분들하고 게임도 안 되지만 네. 좀 나름대로 구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도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그랬겠어요. 네. 근데 이런 거를 다 견디고 나오고 그리고 저는 회사 생활도 되게 치열하게 했고 그런 거에서 멘탈이 되게 뭐라고 단련된 부분이 있어요. 일반인들 분들은 네. 스스로 멘탈 관리하는 방법을 깨쳐야 되잖아요. 그쵸. 저는 어떻게 하는 걸 추천을 드리냐면 일단 네. 100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10,000원 버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로 하루에 10,000원을 목표로 투자를 네. 그걸 꾸준히 수익 내는 연습을 계속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주식 투자를 트레이딩이라고 생각해요. 아, 기본적으로. 네네. 연습이라고 생각해요. 투자는 연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하잖아요. 네. 운동 근육을 키우는 거. 네. 뭐 내가 이제 뭐 복근을 만들고 싶다. 매일 복근 운동해요. 복근 생기잖아요. 네. 계속 트레이딩 해요. 언제 사고 언제 사고 언제 사고 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쵸, 그쵸. 자주 해야 돼요. 수수료 아깝다고 요즘 많아요. 공짜로 해주는 데는. 네. 그런 데서 계속 트레이닝을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 신경 써도 못해. 난 묻어줄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저는 진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같이 성격이 급하고 네. 손해보는 거 못 참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저 같은 게 맞다. 전 기본적으로 빨리빨리 뭔가가 진행되지 않으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아, 그러면 요즘에 사실 장이 진짜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장을 좀 전체적으로 많이 이렇게 보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장이 좀 어디쯤 와 있는 것 같으신지, 이 긴 터널에 이게 어디쯤인 것 같으신지. 솔직히 그건 진짜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네, 그쵸, 그쵸. 저는 이제 긴 터널에 한 중반 이상은 지나왔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중반인가요? 네. 내년 상반기를 피크로 봐요. 아, 네. 우리가 견뎌야 할 그 고통의 시간들은. 네네네. 이유는 혹시 여러 가지 이제 뭐 악재들이 아직 전혀 해소가 안 됐기 때문인가요? 데이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이제 미국의 CPI겠죠. 네. 소비자 물가지수인데 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번에 7.1 나왔잖아요. 네네. 가장 지금 현재도 좀 안 떨어지고 스키하게 딱 붙어 있는 게 네. 지금 쉘터. 주거비거든요. 네. 근데 주거비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 후행한단 말이에요. 네네. 우리도 지금 현재 1년 정도 되니까 역전세가 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기 시작한 게 올해 하반기부터란 말이에요. 네. 그럼 미국에서 역전세가 나기 시작해 내년 상반기부터 역전세가 날 거란 말이에요. 네네. 지금부터 흔들흔들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 쉘터가 떨어지는 순간, 주거비가 떨어지는 순간 인플레는 훅 꺾일 거예요. 지금 중고차 꺾였고요. 네. 다 꺾였어요. 다 꺾였어.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유가까지 꺾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연준은 금리를 올릴 명분이 없고요. 네. 지금 내년에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될 핵심 경제 지표는 네. 고용 지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내내 우리를 괴롭혀서 정말 이제 모가지를 이렇게 했던 네. 그런 그 금리 네. 이슈, 기준금리 이슈는 올해까지였고요. 네. 내년부터는 경기 이슈가 될 텐데 네네. 경기가 왜 안 좋아지느냐? 고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높아지게 되면 네. 잘리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쵸. 네. 지금도 이제 미국에서 어떤 일이 주당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왜요?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페이책 투 페이책이에요. 네. 이게 뭐냐? 하루 벌어, 하루 하루. 먹고 산다. 네, 이게 네. 우리나라 속담처럼 이게 페이책 투 페이책인데 네. 이렇게 사는 게 그냥 그들의 라이프예요. 맞아요. 네, 그들의 라이프인데 주당 수익 임금이 안 돌고 있는 거잖아요. 네. 소비 여력이 확 떨어질 거다. 네. 그리고 이미 월가에서 감원 바람이 불었고 네. 이게 점점 심해질 거예요. 네. 그러면 경기는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네. 그러니까 고용발 경기 침체가 올 것 같고 네. 그렇게 되고 나면 이게 안 좋은 건가? 끝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저는 오히려 이게 자산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 연준은 더 이상 금리를 올릴 수가 없어요. 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시장의 유동성이 풀려요. 네. 풀린 유동성은 자산 시장으로 굴러오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다시 주식과 부동산은 가게 돼 있다는 거죠. 네. 실물과 자산 시장은 안타깝게도 커플링되어 있지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마 내년 상반기가 되면 네. CPI가
당연히 6%대로 떨어질 거고 네. 정말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5%대로 갈 거예요. 그러면 금리 이제 미국 기준금리는 이제 홀딩이 될 테고 네. 여기에 조금 더 고용 이슈가 안 좋아서 연준은 지금 이번에 발표한 거는 내년에 실업률이 4.5%까지 될 거라고 봤거든요. 네. 네, 4.5%까지는 괜찮아, 오케이. 근데 혹시라도 이게 5%대로 간다. 네. 그러면 이제 경기에 경착륙이 되는 거거든요. 경기 경착륙이 된다라고 하면 금리를 또 인하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내년 하반기가 되면은 시장이 조금 더 괜찮아지거나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게 네, 제 생각이에요. 7월 이후. 네, 7월 이후.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